자, 여기 핵심이 딱 나왔습니다. 보세요. 비즈니스 독서의 목적은 뭐다? 눈앞의 과제를 뭐 하는 것? 해결하는 것. 이게 1번, 1번도 아니고 0번, 0번 목적입니다. 하비독의 최고의 어떤 목적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독서 이렇게 하라, 뭐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뭐 어떻네요, 뭐 1, 2, 3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요거 하나입니다. 내 눈앞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거 돌파해내고 해내는 거, 이 독서의 목적은 그걸로 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막 빨리 읽어야 된다, 속독, 많이 읽어야 된다, 다독 이러한 모든 독서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뭐 해라? 벗어나라. 네가 독서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뭐냐?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끝.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독서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실은 다른 이야기들도 조금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이 뼈대리를 우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프롤로그에 그냥 말 다 했습니다. 여기서 요 그냥 이 문장으로 이 책을 또 설명 다 해버립니다. 책이라는 것은 읽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바로 써먹는 것이다. 와, 진짜 그냥 뭐 말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책을 읽는 것, 책은 읽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읽고서 내가 써먹는 것, 예, 또 활용하는 것, 내 걸로 만드는 것,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이 정말로 처방약이 되어야지, 이거 그냥 막 지식만 쌓아 놓으면은 쪼끔의 도움은 되겠지만 이거 진짜 독서의 목적 아니다라고 아주 진짜 심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선배님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책의 제목이 뭐예요? 하버드 그다음에 뭐예요? 비즈니스 독서법입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어떤 이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독서의 목적은 써먹는 것이고, 그냥 전체적인 독서는 사실은 더 큰 목적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도 풍요롭게 하고 정서도 막 이렇게 따뜻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해 주고, 독서의 목적은 정말 많지만 뭐에? 비즈니스 독서법의 목적은 바로 뭐다? 활용하는 거다. 써먹는 것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책 읽는 것 자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어떻게 내가 활용할 것인지가 목적이 돼야 되고, 따라서 실천이 중요하다. 독서, 읽는 행위 그것을 넘어서서 실천이 중요하다. 이게 프롤로그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끝까지 이 어떤 본질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갑니다. 많은 사람이 책을 읽고 나면은 중요한 부분을 뭐 합니까? 기록하죠. 아마 오늘 이 저녁에 참석하신 선배님들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독서 노트라는 거를 이렇게 작성하실 겁니다. 내가 요약을 한다든지 정리한다든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이 저자도 동의합니다. 그거 나쁘지 않다,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본인도 한대요. 노트 정리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뭐 하는 것? 끝내는 것. 이게 바로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기록하는 건 좋은데 기록으로만 끝내버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소위 써먹지 못하는 거,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우리의 문제점을 딱 아주 그냥 찌릅니다. 저도 아주 뜨끔뜨끔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참 즐겁고 행복해요. 그 자체가 참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내 삶의 현장에서 활용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바로 문제가 시작된다. 자, 프롤로그 10페이지 보시면은 하버드 독서법에 뭐가 나옵니까? 핵심. 저는 그래서 이 일본 저자들이 참 좋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들을 해주고 있어요. 참 시간이 참 많이 좀 없을 때에는 일본 이 저자가 쓴 이런 책들을 참 많이 보곤 하는데, 이 책도 바로 앞에 프롤로그에 핵심이 나와버립니다. 1. 뭐예요? 내 과제에, 내 문제에 직결되는 책 몇 권을 고른다? 딱 정해주죠. 너무 고마워요. 10권을 고른다. 이따가 뒤에서 왜 10권인지는 이야기합니다. 10권을 딱 고릅니다. 두 번째 뭐예요? 그 고른 10권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책상 위에 둔다. 뭐예요? 내 시선, 내 시야가 머무는 곳에 책이 있어야 된다. 몇 권이요? 10권이요. 그 10권은 뭐라고요? 내 문제에 직결되는 책 10권이라는 겁니다. 이걸 완전 이해하시면서 계속 따라오세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뭐 한다? 활용한다. 책 10권을 책상 위에 두고 그것을 늘 뭐 한다? 활용한다. 이게 끝입니다. 하버드 독서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책을 어떻게 읽는 게 중요하냐, 뭘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라 내 문제에 직결되는 책 10권을 일단 딱 골라내서 책상 위에 올려두고 계속 내 시선, 내 시야에 들어오게 하고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 활용한다.
끊임없이 활용한다. 언제까지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 모든 어떤 어려움들이 돌파될 때까지 그 10권을 써먹는다, 활용한다. 이게 하버드 독서법의 핵심입니다. 정말 정말 심플한데 한번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몇 차례 해봤었는데 하다 말다 지금도 책상 위에 책이 있거든요. 눈앞에 있거든요. 옆에도 있고 뭐 하지만 가장 내가 손 닿는 거리에 있는 것들, 여기 왼쪽도 사실은 제가 주로 보는 책들이 있고 요 제 지금 요 카메라 앞에 요 책상 위에 책이 있는데 그것들이 말하자면 이 10권에 해당합니다. 자, 11페이지. 자,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저녁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뭐예요? 독서의 목적을 뭐하라? 다시 세워라. 우리 한번 이 기회에 독서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독서만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독서 해야 됩니다. 소설도 읽고요. 인문학 서적도 읽고요. 좀 생각을 요하는 철학 서적도 읽고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단은 비즈니스 독서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오늘 새롭게 내가 책을 많이 읽고 빨리 읽고 이런 거 떠나서 어떻게요? 어떻게 하면 잘 써먹을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목적들을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지금 이곳에 과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뭐부터 하자? 아주 심플하죠. 10권의 책을 뭐 한다? 일단 고르자. 10권의 책을 일단 고르자. 10권의 책 어떤 10권이었습니까? 내가 지금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줄 만한 책 10권입니다. 자, 물론 내가 그 10권을 정했을 때에 딱 떨어지는 10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그 10권이 몇 차례 뭐 바뀔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뭐 하자? 시작을 하자. 10권의 책을 골라보자 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번 잠시 제가 한 1분만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0권, 그러니까 무엇,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 10권을 고르시겠습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셔야겠죠. 내가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나의 문제는 뭐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에 연결되는 그것이 뭐지? 요거 한번 잠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 어떤 거에 내가 지금 문제점이 있지? 내가 어떤 책을 가장 지금 요 시즌에 읽어야 될까? 요런 것들 한번 잠깐 끄적끄적 한번 해 보실까요? 예. 내가 지금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 10권의 그 어떤 본질적인 책들은 뭐가 있을까? 저는 이 또 시즌별로 참 이렇게 독서를 다양하게 해 보고 있는데 가을은 그냥 누구나 다 얘기하잖아요. 무슨 계절? 독서의 계절. 그래서 독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이 책을 고른 이유도 독서의 계절을 맞아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독서의 목적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다시 말해 독서법과 관련된 책들을 한번 이렇게 몇 권 골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또 어떤 독서의 연결고리들이 생겨 나갈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시즌 또 무슨 시즌입니까? 하반기 이미 시작되었고요. 벌써 네, 이번 연도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책. 다시 말해 어떤 책이요? 요런 책이요. 트렌드 코리아 같은 책 나왔잖아요. 요런 거 요 시즌에 한번 골라보면 어떨까? 지금 내 어떤 본질적인 당장에 해결돼야 될 문제와는 연결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더라도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트렌드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책들 좀 골라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책 10권을 뭐 한다? 고른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고요. 한 달에 30권을 독파하지만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 독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이 책에선 이야기합니다. 그거 무의미하다. 나도 뭐 많은 어떤 영역의 책들을 읽어 나가는 것 무의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하다? 무의미하다. 왜요? 써먹어야 되는데 읽기만 하면은 바뀌는 게 없이 읽기만 한다면 그 독서는 뭐하다?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또는 한 줄만 읽었더라도 그것이 뭘로요? 실천으로 이어져 뭐를 내야 된다? 결과를 내야 된다. 실천으로 이어져 결과를 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독서 해야지 또 실제 독서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장, 책을 많이 읽는데도
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1장, 2장, 3장, 4장의 어떤 그 양적인 부분과 또 질적인 부분에서 1장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어떻게 했는데도요? 많이 읽는데도요. 여기에 문제 있는 거죠. 책을 적게 읽고 많게 읽고 이게 이 차이 문제가 아니라 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특별히 많이 읽었는데도요. 자, 24페이지 보세요. 사고력을 기르는 하버드의 무슨 연구법? 사례 연구법. 뭐예요? 사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공부한대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수업 방식은 책, 그 교과서라고 하죠. 이 텍스트 어떤 북을 읽고 공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례를 가지고 연구한 이른바 어떤 학습법입니까? 사례 연구법을 하는데 실제로 있었던 무슨 사례? 경영 사례를 토론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실제로 있었던 상상 속에서 어떤 이론, 학적인 어떤 이론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뭘 한다? 실제로 있었던 일. 뭐예요?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 또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내가 그 사례와 연결고리들을 찾아내는 사례 연구법. 그걸 어떻게 해요? 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토론한대요. 내 생각은 이래. 아, 네 생각은 그렇구나. 함께 또 도출해 나가는 이러한 공부법. 무슨 공부예요? 살아있는 공부죠. 진짜 공부죠. 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2년간 공부를 하는데 대학원 과정인데 500개 이상의 사례를 접하게 된대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이 진짜 그러니까 어떤 학적인 어떤 이론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례를 500개 이상의 사례를 접하게 되는데 얼마만큼 그 풍성할까요? 정말 야 진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 글쎄요. 근데 좀 예전에 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거나 잘하자.' 이런 마음이 더 큽니다. 약간 너무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영어 또 언제 또 하겠습니까? 자 일단은요 넘어가고요. 보세요. 하루에 몇 페이지요? 100 페이지 이상의 뭐를 검토한다. 사례에다 동그라미 쳐 보세요. 책이 아니라니까요. 이따가 다 올 거지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이 대학원의 학생들은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는데요. 이거 하기도 버거운 거예요. 뭐요? 사례예요. 실제 이야기 하루에 100 페이지 이상 검토해야 된다. 토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많은 양을 다룰까? 목적이 무엇인가?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예요? 양질 전환이요. 양적인 것이 차야지만이 질적인 것이 나온다. 제가 늘 뭐 어렸을 때부터 늘 생각하던 겁니다. 저는 운동했잖아요. 일단은 많은 연습에 어떤 그 양적인 게 있어야지만요. 어떤 자세, 어떤 정교한 그 각도며 이런 어떤 질적인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피부로, 그냥 삶으로 저는 조금 깨달았습니다. 이게 좀 이게 뭐랄까요? 업이 바뀌어져서 지금 독서하고 이렇게 뭐 강의하는 강사인데 양을 질로 전환한다.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실 겁니다. 독서에도요. 절대적인 양을 돌파해내야지만이 질적인 것들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례예요. 실제적인 수많은 사례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 걸로 뭔가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져서 이 맥락 잘 보세요. 독서량보다 중요한 건 뭐다? 실천의 양인데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생들은 책을 뭐 한대요? 읽지 않는다? 물음표가 나왔네요. 읽는다는 거예요? 안 읽는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을 입력하는 것보다 뭐에 중점을 둔다?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둔다. 독서하는 양적인 것보다는 내가 실제로 내 삶을 바뀌는 내 어떤 문제를 돌파하는 실천에 중점을 두고요. 지식이 아니라 하버드 경영대학에서는 지식을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천의 중요함을 2년 동안 빡세게 하루에 100페이지 이상의 사례들을 공부하면서 2년간 500개 넘는 그 케이스를 연구하는 거죠. 실천적으로 진짜 지식들을 공부하는 거죠. 정말 이런 부분들은 참 이렇게 부럽습니다. 아 진짜 우리의 어떤 대학도 이렇게 공부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또 되게 중요한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들 한번 잘 유의심히 한번 보세요. 미국과 일본 학생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자 여기 일본에다가 동양 뭐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일본 학생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자 독서량의 차이가 아닙니다. 뭐의 차이입니까? 책 이용법의 차이다. 이 밑줄 한번 거보세요. 책 뭐의 차이? 이용법의 차이다. 독서량의 차이가 아니라 이용법의 차이다. 아, 책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차이라는 건데 일본 학생은 한국 학생 포함인 것 같아요. 외워야 할 뭐요?
지식으로 생각하면서 책을 읽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책을 읽는다. 아, 지식이야. 이거 내 머리에 무조건 넣어야 돼. 이거 내가 외워야 돼. 암기해야 돼. 자, 그런데 미국 학생은요, 그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의 처방전으로서 책을 읽는다. 하버드 비즈니스 독서법의 핵심과 딱 맥을 같이 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는 거죠. 문제 해결의 처방전으로서 독서를 한다. 기가 막힌 이 차이점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일본 학생에게는 책이 뭐다? 입력 수단이다. 인풋만 하는 겁니다. 인풋의 수단이라면 미국 학생에게는 책은 뭐예요? 아웃풋, 출력의 수단이다. 여기서 차이가 난다. 여기서 뭔가 생산성 이런 거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독서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다 입력하는 거 아닙니까? 단순적 암기하고 뭔가 내가 이렇게 시험만 잘 치르면 되는 거.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아웃풋을 내야 된다. 성과를 내야 된다. 출력을 해야 된다. 이 차이가 있다. 독서의 목적은 따라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에서 얻은 그 지식을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요. 써먹는 거예요. 실천하고 아웃풋 내는 것, 출력하는 것. 이게 진짜 독서다.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웃풋 내지 않으면은 그 독서는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다라고 이 저자는 강력하게 일장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반복되는 단어 뭐였습니까? 실천, 행동. 예, 요게 아주 중요한 거다. 자, 이제 알고 있다를 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하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 할 수 있다. 실천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식에서 행함으로 알고 있는 것 알면서 내 삶으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즈니스에서 결과를 내고 싶다면은 평론가가 아니라 뭐요? 실천가. 아, 너무 멋진 단어가 나왔습니다. 평론가. 내가 뭐 그 지식이 너무 많아요. 아,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넌 이게 좀 좋네. 이렇게 내가 뭔가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쟁이가 아니라 실천가. 내가 몸으로 살아내는 거죠. 내가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진짜 내가 그 독서했던 것들을 내 삶으로 변화를 마주하고 진짜 내가 살아내는 것 실천가가 되어야 된다. 성과를 올리는 지름길은 내가 그거의 당사자가 되어서 뭐 하는 것? 행동하는 것, 써먹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평론가가 아니라 뭐요? 우리는 다 실천가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목적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정리 1장 하면서 과제 해결이다라고 하면서 책을 읽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47페이지 보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뭐 한다? 실천한다. 자, 한 번만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종종 제가 봅니다. 한 번 딱 실천해보고 아니면 말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이게 나랑 안 맞아. 이게 아니라 될 때까지 일단 한번 여러 번 반복해 보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진짜 그거 내 걸로 내가 만들어내고 그 문제가 돌파된 사람들은요. 뭐예요? 결과를 어쨌든 냅니다.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니까요. 여러 번 반복해서 뭐 한다? 실천한다. 실천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한다. 내 걸로 만들 때까지. 이 차이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는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두 번 하고 말아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하기는 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실천가가 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2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2장.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서 빨리빨리 막 나누고 싶어요. 세계 최고 엘리트들은 자, 그렇다면 아까는 왜였다면 이번엔요. how 어떻게 책을 읽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how to가 참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아까 1장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가 정리가 딱 돼야지만이 어떻게가 빛을 발합니다. 왜가 딱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열심히 뭔가 어떻게를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저는 분명히 제가 장담합니다. 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Y에 대한 어떤 목적에 대한 분명한 어떤 내가 인지가 내 안에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만 잘한다? 죄송하지만 오래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장을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2장 넘어가시기를 이렇게 당부 한번 드려보고요. 당장의 문제에 딱 맞는 최강의 10권을 골라라. 첫 번째가 뭐예요? 10권을 고르는 거였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까이에 두는 책을 1.
항상 몇 권으로 좁힌다? 10권으로 좁힌다. 항상 10권이요.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다시 다른 문제가 또 우리 삶 가운데 오잖아요.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될. 다시 10권 또 고르는 거예요. 항상 10권입니다. 그다음 2번 뭐였습니까? 책상 위에 올려놓는데 거기 책상 위에 목적이 뭐예요? 눈에 잘 띄는 곳에 둔다. 내가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내 차에 책이 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알고 계신 한 선배님, 네, 우리 여러분도 알고 계신 우리 미라클 모닝 하신 이신숙 선배님의 제가 차에 2번 정도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승용차인데요. 승용차인데 집이에요. 근데 집인데 제가 볼 때는 도서관입니다. 야, 진짜 옆자리에다가요. 책을 한 10권이 아니라 한 20권 정도 쌓아 두고요. 그다음에요. 옆에 그 운전석 앉았을 때 그 옆에 이렇게 문짝이라 해야 뭐라죠? 예, 문짝. 문짝이 맞지 뭐. 문짝 옆에다가 뭐예요? 책 딱 한 권 두시더라고요. 딱 한 권 뭐예요? 손에 닿는 가장 중요한 책. 이거 보고도 제가 너무 도전받았습니다. 아마 이신숙 선배님은 요 책을 분명히 읽으시고 예 고렇게 실천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예요? 눈에 잘 띄는 곳에 그 10권을 둬야 된다는 거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로 있는 곳이 만약에 뭐 좀 다른 곳이다. 그럼 거기에 10권 놔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장 많이 머물고 내 시선이 계속 들어오는 곳에 10권을 둬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써먹어야 되는데 활용해야 되는데 날마다라는 이 키워드를 또 다시 한번 우리 주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선순위나 흥미에 따라서 책을 정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10권을 둬야 된다. 여러분 우선순위에도 밑줄 치시고요. 자, 흥미에는 동그라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순위 뭐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이게 우선순위겠지만 저는 이 뒤에 있는 흥미라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또 책을 읽기에는 또 너무 빡빡합니다. 따라서 10권 안에 내가 문제를 돌파해야 될 것들 어떤 뭐 대여섯 권 있지만 내 흥미에 따라서 영역별로 한두 권, 두세 권, 서너 권 정도는 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될 내 어떤 업에 관계된 건 아니지만 건강에 대한 도서 반드시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내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인생에 대한 책들, 뭐 철학서적이나 인문학서적 한 권 있었으면 좋겠고 요런 식으로 흥미에 따라 읽을 책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루에 10권을 다 읽는 것은 아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한 권 읽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루에 3권 읽을 때도 있고 뒤에 나오진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 하루에 뭐 대여섯 권, 네, 뭐 10권까지도 읽을 때도 있습니다. 완독한 기준이 아니라 그냥 책을 이것저것 그냥 읽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독서, 주간 독서 훈련이란 양식지를 통해서 일주일에 뭐 적게는 대여섯 권에서 많게는 한 20권까지 일주일에 다양한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요거 주간 독서 이 목록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이게 언제 뜬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1번 책에 뭐 있습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독서법이 딱 있네요. 예, 요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하루에 어떻게요? 한 권만 읽을 수도 있고 1번, 3번, 6번 이런 식으로 3권 읽을 때도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 해결되는 그 10권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매일 내가 한 권 읽기도 하고 3권 읽기도 하고 10권을 다 들춰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내게 필요한 책 10권 선정 기준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딱 내 걸로 만드시고요. 다양한 이런 어떤 기준점들을 여러분의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하토야마 레이토가 얘기하는 선정 기준 6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 이거 세 가지입니다.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 첫 번째 뭐라고요?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 당연하죠. 이 책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내 문제 해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기준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딱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만이 아니라 뭐요? 흥미, 재미있는 주제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요? 실천하기 위한 책도 딱 골라야 된다. 여러분 이거 아무리 내 어떤 삶의 의미만 내가 이렇게 부여하는 게 아니라 흥미와 재미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미와 흥미, 재미 같이 가는 거 이게 참 우리 삶의 어떤 밸런스에 맞추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이거 별표 꼭 치세요. 별표 많이 쳐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물론 1번이지만 저는 약간 딴지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장래의 나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책을 반드시 골라야 된다. 왜냐하면 항상 저는 미래라는 어떤 생각에 어떤 끝점을 항상 생각해 두고 역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분들 종종 계시잖아요. 주변에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래의 나의 모습을 딱 정해 두고 내가 정말로 어떤 롤 모델의 모습이든 내가 정말로 나 이상적인 어떤 삶의 모습을 딱 정해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내 진짜 멋진 나의 모습을 딱 가져와서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생각하고요. 장래에 나에게 정말로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책들을 읽어 나가는 것이죠. 그중에 한 영역이 뭐예요? 건강에 대한 거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평생 여러분 뭐 이렇게 요즘에 저도 뭐 강의 여기저기서 뭐 듣는데 강의 들을 때 강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재수 없으면 200 살까지 산대요." 약간 좀 너무 그런데 이 어떤 말하는 투나 이런 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사실 좀 그래요.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이 아니라 뭐 어쨌든 좀 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맥락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뭐예요? 오래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건강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의미가 있겠죠. 건강하게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그 삶이 좀 멋지겠죠. 그래서 건강을 꼭 공부했으면 좋겠고 장래에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책이 뭔가 누군가의 삶에 영향력을 주기 위한 다시 말해 리더십과 관련된 책들을 읽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 해 봅니다. 어떤 영역에 업을 하시든 리더십이요. 누군가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누군가의 삶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도 공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업이든 관계없이요. 그래서 건강과 리더십에 대한 책들은 읽으시면 좋겠다. 요렇게 좀 선정 기준 한번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왜 10권으로 좁혀야 될까요? 여러분 아주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책상 위에 10권을 올려두면 매일 매 시간 그 책의 제목을 뭐 해야 된다? 보게 된다라는 거죠. 내 시야에 그 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때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재검토할 수 있겠죠. 이러한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은 내 시선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면요 묻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 시선에 딱 들어오는 내 어떤 관심 영역과 내 에너지에 딱 들어오게 되는 그 10권 그거 딱 좁혀야 된다. 지금 뭘 해야 되는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10권 어디 위에? 책상 위에. 왜? 내 시선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10권으로 좁혀야 된다. 자, 굳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왜 10권이어야 될까? 왜 10권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작용하는 범위가 기껏해야 10가지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면요. 좀 버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손가락이 10 개잖아요. 그래서 한 10권 정도가 딱 들어오는 게 아닌가? 저같이 약간 이렇게 뭔가 쪼끔 약간 느린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10 개는 좀 어렵고요. 한 5개 정도? 제일 좋은 건 한 3 개, 3 권이라고 생각하는데 10 권은 좀 많더라고요. 10 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저는 좀 10권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5권 정도가 좋지 않은가 또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예컨대 책상 위에 수십 권을 올려 놓았다라고 해 보자. 욕심이 있어서 '아 나 이 정도 감당할 수 있어.' 올려 놨다고 해 볼게요. 다들 중요한 책이지만 관심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분산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집중력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막 30권 막 40-50권 이거 분산되죠. 안 되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책조차 그중 하나를 어떻게 됩니까? 묻혀버리고 말겠죠. 묻히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핑크 펭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정말로 필독서고요. 1독 권해드립니다. 1독이 아니라 10번쯤 읽어보세요. 나는 그냥 펭귄인가? 핑크 펭귄인가? 그리고 밑에 분홍색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묻히면 죽는다. 묻히면 안 돼. 드러내야 돼. 그래서 어떻게요? 다 펭귄이 검었고 하얗고 이런 색인데 그중에 핑크색 펭귄이 있다. 돋보이게 되겠죠. 이거를 노리는 겁니다. 책상 위에 수십 권, 수백 권의 책을 아무리 올려놓은들 그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다. 내가 내 눈에 들어오는 집중할 수 있는 10권 안팎으로 딱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책을 고르는 법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 하토야마 레이토는요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 맞진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이 저자의 의견이니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훑어본다.
100% 공감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또 그래 마지막에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내가 썼다 정리했다 반드시 읽어봐야 되겠죠. 두 번째, 교수가 쓴 책을 고른다. 이거는 저는 약간 사실 50%입니다. 반반입니다. 왜 교수가 쓴 책을 고른다라고 했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뭐 객관적인 데이터 아니면 어떤 뭐 사례 연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쓴 책을 고른다라고 했는데 저는 또 반대로 교수님들 가운데 진짜 제대로 연구하고 어떤 삶의 막 어떤 사례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공부만 한 사람, 삶이 없는 사람 이런 분들이 쓴 책은요, 저는 좀 죄송하지만 조금 답답하고 깝깝한 느낌이 있습니다.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 진짜 본인이 뭔가를 해본 사람이 이야기해야 저는 거기에 힘이 실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저는 반반이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목하는 사람이 읽고 있는 책을 고른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영향받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뭔가 좀 도움을 받고 있는 말하자면은 나의 어떤 멘토가 읽고 있는 그 책을 고르면요. 너무너무 좋겠죠. 네 번째입니다. 공개 강의에서 추천하는 도서를 고른다. 이것도 뭐 사실 저는 50% 반반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그 도서 나에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아닐 수도 있겠죠. 나는 뭐 특별하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거 좀 공감합니다. 도표나 그림이 많은 책을 고른다. 왜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도표나 그림이 많은 책 고른다. 저도 여기에 공감 한 표 던집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서점 순위를 활용한다. 이것도 저는 사실 반반입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 순위가 높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면에선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꼭 나랑 맞지는 않기 때문에 나랑 최적화된 책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굳이 하지는 않습니다. 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이거 참 중요하다. 주목하는 사람이 읽고 있는 책을 고른다. 이거 참 중요하겠다. 그리고 제가 책을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요거 지금 PPT 만약에 요거 노트에 지금의 동그라미 꼭 한번 쳐보세요. 이게 지금 검은 배경이라 펜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는 게 중요하다.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책인가?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섯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뭐예요? 표지를 보는 거예요. 표지, 앞에 표지에 그 책의 핵심 키워드를 내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초서독서법 이 책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읽고 가려 뽑아 내 글로 정리하는 힘이다. 핵심 키워드가 내가 읽고서 가려 뽑아서 내가 정리하는 거구나. 기록하는 거구나. 이게 초소독서법이구나. 표지를 보고서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뒷표지를 보면서 추천사 또는 저자의 핵심 메시지를 읽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퀀텀으로 양의 독서를 넘어서고 초서로 질의 독서를 완성해라. 그러니까 양과 질을 같이 가져가라. 이 책 저자 김병완 작가님이 이야기한 거. 이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날개, 앞날개를 보면서 저자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뒷날개에서 출판사의 책들 광고 및 저자, 특별히 저자의 다른 책이 소개됐으면요. 그 저자의 다른 책들을 꼭 한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차를 봐야 된다. 목차를 보면서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지금 어제 이 책이 도착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가 도착해가지고 이 책이 399페이지거든요.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인데 이 책 읽기 쉽지 않죠. 새로운 뭐 신조어들도 많이 나오고 어렵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먼저 추천드립니다. 목차를 보셔야 됩니다. 다른 거 앞에 뒤에 뭐 이런 것보다 목차를 먼저 보시면서 이 책의 목차를 딱 보면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렇게 1, 2 나와 있습니다. 1 뭐예요? 이번 금년도 2024년도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하고요. 2 뭐예요? 내년도에 나올 10가지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1과 2가 아니라 이 책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책을 잘 읽는 방법은 여기 보면 5페이지에 서문이라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를 잘 읽는 방법은 서문과 1, 2를 읽으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뭐를 읽자? 서문에 집중해야 된다. 트렌드 코리아는 서문의 전체적인 윤곽, 전체적인 맥락을 딱 김남도 교수님이 아주 심플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통해서 우리가 1, 2 알 수 있지만 트렌드 코리아 같은 경우는 서문을 집중해서 완전 공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목차의 내용들을 토대로 하나씩 읽어가면은 아주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구조를 먼저 파악하자는 거예요. 구도를 파악하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 미리 표시해서 그거 먼저 보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여섯 번째 마지막 프롤로그 또 혹은 저자의 말 이런 것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나의 접촉점을 찾아야 돼요. 지금 내 문제는 이건데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이것과 내 문제가 연결되는가? 그러면은 그거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한테 해당하는 이 책인지 아닌지 접촉점이 있는가를 딱 파악하셔서 독서 선택하시면 된다. 책 읽어 나가시면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게 맞는 책을 고르는 방법. 이 책의 저자는 6가지 얘기하지만 저는 강조하는 게 뭐다? 세 번째, 주목하는 사람이 읽고 있는 책을 골라야 되는데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고른 책에는 내 취미나 내 기호가 반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당연히 있겠죠. 왜요? 나는 늘 비슷하잖아요. 내 어떤 그 선명한 어떤 내 어떤 취향이 있잖아요. 취미나 기호가 당연히 선택하는 거에 반영됩니다. 이번에 좀 신선한 책을 골라보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늘상 내가 하는 거에 한단 말이죠. 중국집 가면은 맨날 고민하잖아요.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근데 항상 뭐 먹어요? 짬뽕을 먹는단 말이에요. 왜? 내가 늘 그런 사람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치우친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특별히 내가 주목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멘토나 어떤 리더가 선택해주고 추천해준 책은 평소와는 다른 책일 확률들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평소에 나라면 선택하지 않을 책이기 때문에 내 시야나 사고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된다. 요건 밑줄 치시면 좋겠네요. 시야와 사고의 폭을 어떻게 해요? 넓혀야 됩니다. 나는 늘 요 정도밖에 보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사람, 나에게 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이 뭔가 추천한 책은요. 시야나 사고의 폭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여기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렌드를 읽는 서점 이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점에 요즘에 사실 인터넷으로 다 하기 때문에 안 가는데 이 부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서관뿐만 아니라 서점도 왜 가야 되는지를 한번 좀 이렇게 인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점 몇 곳입니까? 한 곳입니다. 선배님들 요거 집중하세요. 한 곳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 군데 가는 것보다 일단은 우리가 시간도 없고요. 한 곳을 정해놓고 관찰해 보면은 변화가 보이게 되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밑줄 치세요. 정기적으로 서점에 가서 신간 코너를 둘러보며 분석해 보면은 참 좋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지난달이든 지난주든 뭐 내가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선반 진열을 어떻게 다르게 했는지 요거 달라졌는지를 한번 내가 변화를 찾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은 어떤 것이 유행하고 있는가를 내가 알아볼 수 있겠죠. 세 번째,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세상의 흐름, 트렌드가 어떤지에 대해서 그 매대를 딱 보면은 신간서적 매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지금 경제, 돈에 민감하구나. 요즘 사람들은 지금 여행에 민감하구나. 일본 여행 되게 많이 가는구나.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점 한 곳을 딱 정하시고요. 정기적으로 가시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갔으면 좋겠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여유가 없단 말이죠. 정말로 이 도시에 진짜 서점 가까이 사시는 분들 계시면은 매주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막 진짜 시간을 내고 1시간 반 막 이렇게 가야지 대형 서점이 있단 말이죠. 지방에 있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점에 꼭 가자. 자, 그런 측면에서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방법. 10월 달에 우리 미라클 모닝 하면서 어떤 책으로 한다? 트렌드 코리아로 한다. 이거 아직 안 사신 분 계시면요. 빨리 사셔서요.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년도의 키워드가 정말로 아주 뭐랄까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매년 신선한 것들이 있지만 이번에 특별히 아보하라는 게 저는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아보하가 공부하신 분들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은 사놓으셨고 공부하셨는지 아보하가 뭘까요?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책 보지 마시고 아보하
채팅창에 아보아 보지 마시고 아보아 뭘까요? 어제 다 인증사진 막 올리셨는데 자, 책 막 왔다고 가장 먼저 와 왔다 했는데 네 아보아가 뭘까요? 네 아주 보통의 하루 맞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우리가 예전에 2018년 트렌드 코리아 이제 키워드였죠. 소확행. 사실 이 소확행이라는 요거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예전에 언제죠? 이게 1990년대인가? 아무튼 굉장히 오래전에 소확행이라는 맥락에서의 그런 이제 에세이집에서 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상에서의 어떤 소소한 행복을 내가 누리는 거, 소확행. 이게 트렌드 코리아 2018년이었는데 이제는 그거에 사람들이 또한 뭐예요? 지쳤다라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주 보통의 하루, 그냥 일상적인 것에서 아주 그냥 일상적인 걸 무난하게, 무탈하게 그냥 살아내면은 그게 진짜 최고의 삶이다. 뭐 요런 것들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부할 것들도 되게 많고 우리가 좀 이 트렌드에 대해서 좀 이번 연도에는 다른 어떤 해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들고요. 이 책에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내용이 이렇게 뭐 별거 없네 이게 아니라 더 우리가 읽기 편하게 아주 좀 더 쉽게 이 책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들이 이번에 들어요. 저는 이 책 벌써 한 번 후루룩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자, 어쨌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읽지 않아도 된다. 밑줄 한번 쳐보실까요? 이 책에서의 가장 좋았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또 이거였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사실 저는 이렇게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책을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도 이게 나랑 안 맞는데 이게 안 되는데 야 어떻게 끝까지 읽지 않고 어떻게 1회독 다 했다라고 하냐 이거 내 양심에 어떤 뭐 내 성격에 맞지 않아. 근데 제가 바뀌었습니다. 전 이제 요 주장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 보세요. 완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100% 공감합니다. 예전에는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책을 끝까지 읽어야지. 근데 저는 요즘에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완독할 필요 없다. 왜? 책을 읽는 이유가 밑줄 치세요. 과제 해결하기 위해서기 때문이다. 과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책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부분만 읽으면 된다. 도움이 될 부분만에 밑줄 쳐보세요. 도움이 될 부분만. 전체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 내가 발췌독했으면 끝. 더 이상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어떤 뭐 박사님 될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어떤 뭐 정말 뭐 교수님들이 되실 분 계실 수도 있나요? 저는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문제에 해결될 이거 도움이 될 부분만 읽으면 그걸로 끝이구나. 얻고자 했던 것만 얻었다면 그걸로 뭐하다? 충분하다. 괜히 욕심 부리지 말자. 저에게 수차례 얘기했었는데요. 안 변하던 제가 바뀌었습니다. 이 저자의 작가님의 생각에 굉장히 공감하게 됐고요.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2년 전부터 끝까지 책을 읽지 않습니다. 자, 맥락을 이해한다.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업무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 요거 밑줄 치세요. 콘텍스트라는 말을 우리가 딱 알아야 됩니다. 콘텍스트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다. 콘텍스트가 뭐예요? 배경과 상황입니다. 그 어떤 뭐랄까 주제와 어떠한 본질적인 뭔가 내용이 있습니까? 그거를 감싸고 있는 주변부에 그 해당하는 어떤 그 뿌리와도 같은 여러 배경적인 그 상황적인 이 콘텍스트를 전부 이해하긴 어렵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선배님들. 이거 별표 3개 치시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성실하게 모여야 된다. 축척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거 가장 많이 별표 쳤고요. 핑크색으로 체크해 놨습니다. 이거를 내가 실천해야겠다. 아까 보세요. 책 다 읽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 뭐라고 얘기합니까? 콘텍스트를 알아야 된다. 뭐예요? 배경과 상황적인 것들을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영역들을 성실하게 내가 독서를 해가면서 뭐 해야 된다? 쌓아 나가야 한다.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쌓아 나가야 한다. 화면 열어주신 분들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성실하게 그 다음 저를 따라하세요. 쌓아 나가야 한다. 해보세요. 이렇게 쌓아 갑시다. 쌓아 나가야 된다. 예, 이게 한 번 읽고 땡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뭐요? 콘텍스트, 배경과 상황이요. 얄팍한 그냥 어떤 문제 해결만을 위한 독서.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그건데 그것만 하지 말자라는 이거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그렇게 하지만 요거랑 더불어서 뭐 해야 된다? 전반적인 어떤 배경과 상황, 풍성한 어떤 지적인 영역들, 콘텍스트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축적해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 한쪽에서는 진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로 소위 좀 약삭빠르게 빨리빨리 우리가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이 실용 독서, 다시 말해 비즈니스 독서를 해야 되고요. 한쪽에서는 정말 풍성한 다양한 영역의 책들을 성실하게 축적해 나가는 우리의 어떤 배경 지식들을 콘텍스트를 어떻게 해요? 정말로 잘 쌓아 나가는 독서를 쌓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성과를 내는 1% 비즈니스맨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뭐다? 책 이용법이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언젠가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까요? 언젠가? 우리 현대인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아, 언젠가 우리 뭐 해야죠. 언젠가 우리 밥 한 번 먹어야죠. 언젠가 제가 그거 공부해야죠. 언젠가 제가 그 문제 해결해야죠. 언젠가는 이제 그만이다. 특별히 뭐요? 독서에 대해서 산더미처럼 쌓인 책은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요? 밑줄 치세요. 죄책감. 저는 진짜 이거에 수십 년간 시달려 온 사람 중에 1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막 자꾸 막 저 인간이 화면에 보이는 저를 말하는 겁니다. 저 김민구 계속 막 뭐 책을 사래. 뭐 자꾸 추천을 해. 이거 진짜 좋대. 그리고 또 저건 더 좋대. 자꾸 사게끔 만들어 놓고 지도 안 읽으면서 자꾸 사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사요. 너무 여러분 착하시고 저도 착해서 막 집에 막 책 쌓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읽지도 못해. 그 또 자꾸 새 책을 소개해. 미쳐버리는 거죠. 죄책감만 불러일으키는데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키워드는 지금이에요. 아, 근데 이거 사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지금 내게 필요 없는 책은 뭐 한다? 처분한다. 비우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진짜 갖다 버리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곳에다가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다가 쟁여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침대 밑에다가 책을 넣어놨어요. 침대 밑에 그 수납장 있잖아요. 여기 이사 오면서 4년 전에 그 침대 밑에 써놨습니다. 아직도 안 꺼냈어요. 필요 없는 책은 뭐 한다? 처분한다. 사실은 버려야 되는데 이 뒤에 보면은 책에 보면은 버리래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돈 주고 사래요. 저는 그 정도의 재력가는 아니더라고요. 그 용기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요 내 눈에서 사라지게 책장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 갖고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들은요 눈에 안 보이는 곳에다 숨겨놨습니다. 비우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도 키워드 동그라미 지금의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책을 뭐 한다? 산다. 채운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균형과 밸런스와 이러한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독서에 대해서 너무 막 우리의 어떤 뭐랄까 인테리어 개념으로 책을 막 쌓아두고 예전에 저도 잠깐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책 저희 집에 많이 없습니다. 제 지금 여기 서재 제 사무실 겸 여기에 책이 대충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한 4,500권? 예, 예전에 막 3,4천 권 있었거든요. 뭐 많이 정리했고 그다음에 버리진 못하고 저 침대 밑에랑 저기 베란다에 막 쌓아둔 책들 한 뭐 1,500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거는 요한 뭐 3,400권 요걸로 충분하다. 요것도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비우고 채우는 것들 앞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루 한 페이지부터 시작해보자. 우리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루 1시간씩 누구의 시간? 나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매일 1시간씩 훈련을 계속하면 반드시 일의 결과로 이어진다. 훈련에다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거예요. 재미로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기 싫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훈련의 관점으로요. 계속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도 나는 하루 1시간 뭐 어떤 거요?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 이 책의 저자 이 정도 책을 쓰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뭐 많은 어떤 사회적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인데도 지금도 나는 하루 1시간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 그 덕에 나답게 일하기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다. 나답게 밑줄 쳐보세요. 나답게. 여러분 진짜 이러한 시간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라클 모닝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꼭 이 미라클 모닝이라 그래서 꼭 새벽 뭐 5시, 6시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뭐 이렇게 좀 일하는 패턴에 따라 나는 뭐 8시부터 9시 미라클 모닝으로 삼겠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이라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나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진짜 인생의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갖고 바쁘게 막 뭔가를 많이 쌓아가요.
예, 지금 당장 성과는 나겠죠. 하지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예, 저는 장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일을 조금 줄이더라도 내 시간을 내 어떤 여유와 그 풍성함을 위한 시간들을 좀 내가 가지면서 진짜 나답게 일하기 위한 좀 여백의 시간, 그런 어떤 뭐랄까 숨 쉴 수 있는 공간들, 그런 시간들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게 뭐다? 기초다. 내 인생의 어떤 가장 중요한 베이스다라고 저자는 얘기해서 저도 이 페이지 막 접어두고 아, 나도 이렇게 살아보자. 나도 진짜 이 저자처럼 이런 정말 삶을 실천하고 또 사람들에게 얘기해주는 사람 돼야겠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독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페이지만 읽어도 된대요. 너무 좋죠?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해서 대단한 것은 아니다. 밑줄 쳐보겠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죠? 책 많이 읽었다고 대단한 거 아니래. 그까짓 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우선은 뭐 하는 것? 행동. 1장에서 강조했던 거 또 나오네요. 실천. 써먹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밑줄 치세요. 꾸준히 매일. 이것보다 위대한 어떤 변화의 어떤 단어는 없습니다. 꾸준하게 매일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뭔가 내가 하고 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선배님들,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운동이며 독서며 일기 쓰는 것이며 여러분의 어떠한 것이든지요. 여러분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꾸준하게 매일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4장 마지막 장입니다. 나는 이렇게 책을 읽는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아주 심플하게 나누겠습니다. 자, 이거 기본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다. 143페이지. 기본을 다진다. 기본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라고 딱 했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책들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손흥정 감독님. 예, 모든 것은 그냥 기본을 시작한다. 그냥 아, 너무 좋아요. 그냥 뭐 말 다 한 책입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뭐 그분의 어떤 대화해 본 적도 없고 하지만 책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이분의 어떤 정성, 진짜 어떤 진심, 진정성, 기본 너무 중요하다. 고전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고 잘 보세요. 내 뭐를요? 과제의 동그라미 하세요. 다시 또 얘기합니다. 내 과제를 해결해 줄 페이지 혹은 내가 흥미롭게 해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페이지만을 골라서 읽어도 충분하다. 다시 말해서 다 읽을 필요는 없다. 저와 여러분이 관심 있는 페이지나 내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페이지, 뭐 그림이 많은 부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페이지만을 읽어도 뭐하다?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아. 그거 너 모자른 독서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책을 다 읽지 못해도 뭐 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나옵니다. 저 같은 사람 여기 계신가요? 성실한 사람이 그렇다고 뭐 제가 그게 아니에요. 독서할 때만 좀 해당합니다. 저 그렇게 성실한 사람 아닙니다. 독서할 때 성실한 사람일수록 글자 하나, 문장 한 줄도 빼먹지 않고 다 읽으려고 다 앞에 하나 빠졌습니다. 저는 전부 다 읽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예전에 처음 이 책 읽었을 때 아, 이 저자는 아, 정말 별로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 아, 이게 내가 좀 안 되는데 세 번 읽을 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이 저자의 이야기에 저는 이제 넘어갔습니다. 소위 넘어갔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읽지 않습니다. 자, 한 페이지라도 좋고요. 한 줄이라도 좋다. 내게 도움이 됐으면은 그 책 뭐 한 거다? 완독한 거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 삶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내 삶이 변화됐다면 내 문제가 해결됐다면 내게 도움이 됐다면 나는 그 책 뭐 한 것이다? 읽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래서 책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워야 될 책들 있잖아요. 예, 한번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는 한 번씩 후루룩 보세요. 지금 진짜 나한테 필요한지 아닌지. 그러다가 그 후루룩 보는 과정 가운데 한 줄 뭔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책 뭐 한 거예요? 읽은 책.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거는 사실은 이제 뭐 굳이 이 독서법과는 관련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거여서 저는 여기다가 별표 많이 쳐놓고 진짜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뭐를 쓰자? 이력서를 쓰자. 저는 지금 이력서를 써본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력서를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4-5년? 예, 4년? 예, 제가 3P 이렇게 강경 대표님이 "한번 같이 한번 일해 보시죠." 이렇게 권해 주셨을 때 예, 그래도 뭐 예의상 이력서 뭐 달라는 말씀 안 하셨는데 예의상 뭐 하나 써서 회사 뭐 자료에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뭐 드렸었는데 예, 이력서 그다음에 뭐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회사에 다니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하면서 도서관 가서 책 보다가 카페 가서 책 보다가 뭐 열심히 뭐 강의했다가 놀다가 뭐 참 너무 좋습니다. 무슨 뭐예요? 1인 기업 얼마나 좋아요. 이력서 누구한테 막 뭐 검사받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행복해 보이시죠? 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 1인 기업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나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나의 이력서를 다시 쓴다. 연말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언제 하실 건지 지금 써 놓으세요. 이 책에다가 아니면 요약본에다가 날짜를 쓰세요. 12월 언제쯤 이력서 한번 써 보시겠습니까? 어바웃으로 해 놓으세요. 12월에 무조건 이력서 다시 쓰기라고 한번 써 놓든지 아니면 날짜를 한번 딱 봐서 우리 저랑 같이 해 보신 분들은 민구의 날 네, 이런 거 아시잖아요. 선미의 날. 네. 애옥의 날 이런 날 한번 12월 달에는 그 하루의 날에 뭐 한다? 이력서 한번 가볍게 써 보자. 예, 근데 사실은 가볍게 쓰면 안 됩니다. 빡세게 써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실력이 늘어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1번 1년 동안 어떤 결과를 냈는가를 내가 총 정리해 보는 겁니다. 진짜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12월 달 우리가 월간 피드백할 때 이력서 써 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12월 달 월간 이 피드백 시간에는요. 우리가 한 3시간 정도 할 거예요. 시간을 땡기기는 좀 어렵지만 8시에 시작해서 한 11시쯤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력서 쓰고 발표할 때까지 할 겁니다. 자, 아무도 신청 안 하면 어떡하지? 자, 어쨌든 결과를 냈는가 정리해 볼 거고요. 되게 좋다고 정말 좋아요. 2번 뭐예요? 어떤 일에 시간을 할애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썼구나. 요거 돌아볼 수 있게 돼요. 정말 좋은 거예요. 세 번째, 내 안에서 뭐가 개선됐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아,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것이 해결됐는지가 눈에 딱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월간 피드백을 매월 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훈련이 되고요. 마지막 12월 달에 이력서까지 한 방 쓰면요. 진짜 많이 우리가 정말 성장할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아, 내가 또 1년 동안에 새롭게 익힌 기술. 내가 뭐 자격증을 땄든 아니면 내가 뭔가 어디 가서 연수를 받았든 새롭게 익힌 기술이 뭔가 독서법을 배웠다. 아, 이런 거 내가 개선됐는지, 내 기술이 뭐 새롭게 익혔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1인 기업 하지만 대충 하는 것 같지만 나름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됐을 때 한번 쭉 정리해서 강의를 몇 번 했고 몇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고 돈은 어느 정도 이렇게 돈을 벌었고 뭐 이런 것들 세금은 얼마나 냈고 이런 것들 쭉쭉 정리한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게 이력서 형태는 아니지만 연말에 피드백을 한번 해본 거죠. 근데 이력서 형태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양식지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런 것들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부록입니다. 반드시 읽어야 될 최강의 책이 이 책의 뒷부분에 한 20권 남짓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사실은 조금 이렇게 별로인 책도 있어요. 제가 읽었는데 별로인 책도 있고요. 도서관에서 한번 또 빌려도 보고 인터넷 막 서치 다 해봤는데 별론데라고. 왜냐면 저랑 지금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분은 일본 분이기 때문에 또 한국 책 번역 안 된 것도 있고요. 등등.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딱 3권만 추렸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대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디퍼런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문영미 교수님인데요. 문영미 교수님은요, 하버드 대학원의 교수님이십니다. 대단하죠? 한국 사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자인 문영미 교수는 마이클 포터나 클레이튼 클레이스틴과 더불어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인기 있는 경영학자인데 빨간색에 밑줄 치세요. 경쟁 상대에게만 눈을 돌리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고만고만한 것들 비슷비슷한 것만 만들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나만의 것이 뭐냐. 그러니까 남들 다 똑같이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나의 독자적인 것이 뭐냐. 그러니까 넘버 원을 넘어선 사람이 온리 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에서 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진짜 좋은 책입니다. 이 책 꼭 한번 일독 권해드리고요. 두 번째. 이거는 저도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신청해 놨습니다. 90일 안에 장악하라. 보면서 이 책 진짜 이거
기가 막히겠네라고 생각이 됐어요. 막 서치 몇 개 해봤거든요. 누가 쓴 이거 리뷰한 것도 보고 했는데 마이클 와킨스, 네, 최초의 90일을 극복하는 로드맵을 제시한 책인데 신입사원 교육의 바이블이다. 다시 말해서 이게 좀 뭐랄까요? 내가 뭐랄까 사회생활 초짜인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업계에 좀 나아가 전향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유연한 프레임워크를 비롯하여 상사와의 관계, 부하 직원 평가, 조직 전략 등을 깊이 파고드는 책이다. 9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리더는 뭘 해야 되는지 실천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실천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이 책 진짜 기대가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90일 안에 내가 그 조직 그것을 장악해야 된다. 첫인상 효과 같은 것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요거는 제가 요 최근에 계속 2번 3회독 정도 한 책입니다. 평생 내공 첫 3년에 결정된다라는 책입니다. 이와세 다이스케 세멘 파컨스 책이고요. 사회인의 승부처는 입사 1년 차, 전직 1년 차, 인사이동으로 부임한 첫날 등 처음으로 찾아오는 기회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50가지 정도의 지침이 담겨 있거든요. 굉장히 일본 저자답게 아주 심플하게 딱딱딱딱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볍게 읽어보기 참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거 막 내가 막 공부해야 될 책이 아니라 딱 보면은 바로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들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할 수 있고요. 새로운 거네. 완전 새로운 관점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책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책 3권 강추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읽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써먹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책을 잘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독서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지금 돌파할 수 있는 책 몇 권? 10권을 고른다. 골라서 어디다 놓는다? 책상 위에 놓는다. 왜? 내 눈, 내 시야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고요. 3번째 어떻게 한다? 그것을 활용한다. 계속 들춰보고 또 읽고 활용하고 도전하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문제가 돌파될 때까지 그것들을 뭐 한다? 네, 활용하고 써먹는다. 이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뭐 이거 별거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책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런 책들 잘 차곡차곡 담아두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